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 좀 굉장히 재미없었죠?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한 68K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9,500만원, 600만원 선 보여주면서 미온적인 하강, 상승 왔다 갔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들이 끌어올리기 전에 롱숏 물량 좀 청산하는 단계에 있지 않나,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보합세 보여주면서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지지부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불장 사이클이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 없고요.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습이 주말 내내 좀 연출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든지 계속적으로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자처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좀 담대한 약속을 해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잘하면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뭔가 박빙의 양상 구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지만 일단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누구에게 배팅하느냐, 이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약 10% 정도 우위에 앞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완전히 초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트럼프가 안 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리플 엄청 불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도지코인 역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도널드 트럼프 쪽에 몰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저 도지코인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XRP도 그렇고 도지코인도 그렇고 비트 이더는 당연하겠죠. 누가 되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그런 친암호화폐 정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해두셨으면 우리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진 코인이 오르는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하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모니카 롱을 통해서는 도널드 트럼프에 지지하고 있고요.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을 통해서는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되든 상관없는 병렬적인 진영에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크리스 라슨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는 약 100만 달러 1차로 기부했었고 최근에는 1000만 달러 상당 기부를 했거든요. 리플로 또 이걸 기부를 했어요. 하나로 했을 때는 약 140억 원 정도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카말라 해리스와 리플 창립자가 뭔가 파트너십을 맺은 듯한 대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에 누가 되든 더욱더 상관이 없는 구도가 연출되어 있다라는 거. 우린 한 발자국 뒤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XRP의 현물 ETF 계속적으로 뭔가 기관의 수요가 나타내지는 듯한 서류 제출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분명히 리플과 SEC가 항소하는 듯한, 그리고 교체 항소까지 가가지고 물고 뜯는 모습, 뭔가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걸 충분히 알 텐데 어떻게 그 카나리 캐피탈이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최근에는 21 쉐어즈가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송은 하나의 쇼, 그냥 하나의 자작극이고 그 물밑에서는 리플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그들끼리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출한 서류가 이 S1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번 정도의 거절도 있을 수 있고 반려도 나올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점 솔라나라든지 XRP에 대한 현물 ETF 충분히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21 쉐어즈 코어 XRP 트러스트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이 폼 S-1이 보이시죠? 최종 단계까지 신청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급격하게 XRP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나리 캐피탈이라든지 비트와이즈 그리고 21 쉐어즈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도 지금 XRP가 편입되어 있죠. 그 GDLC라고 하는 펀드를 또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점점 XRP에 대한 기관 수요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수축 폭을 봤을 때 이 리플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긴 패턴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거의 뭐 소속만으로도 4년을 눌러왔고 차트적 패턴만 보더라도 약 7년 정도를 에너지를 응축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의 수축,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얇다라는 것은 상승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 왜냐면 그들끼리 너무나 지금까지 눌려왔기 때문에 상승 쪽에 조금 더 큰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볼린저 밴드뿐만 아니라 이 기사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RSI 지표를 보더라도 뭔가 리플이 곧 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가 슬슬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XRP의 다가올 움직임을 예측함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의 폭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월별 차트의 상대 강도 지수, 이 RSI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큰 돌파 직전에 RSI 47 정도를 나타내줬거든요. 지금 현재 XRP RSI 지표가 48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더 상대 강도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리플에 대한 큰 폭발이 나올 수 있고 그와 병렬적으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 자체가 굉장히 얇게끔 연출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나 큰 변동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트적 패턴 또한 참고적으로 바라보면서 소송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끝나면서 그들이 시장을 드라이빙 할지 좀 여유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전문가라고 불리는 알트코인 모라는 사람이 다가올 강세장에서 현실적인 XRP 목표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목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공유 드리자면 지금 이 모 같은 경우는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20만 달러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때 그거는 너무 과장됐다. 본인이 봤을 때는 11만 5천 달러 정도 가는 게 조금 적절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의 또 타당한 목표,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는 이 5달러 정도의 가격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에서 XRP가 좀 폭발을 하게 된다면 5달러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그 트럼프의 암살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그 예언했었던 그 사람도 소송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급격하게 5달러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 분석가 모 자체도 5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초반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가 ETF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이 GDLC 대형줄 라지캡 펀드죠. 여기에 또 리플과 솔라나와 아발란체까지 그 세 가지 종목들 모두 다 단일 상품으로도 저는 ETF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슬슬 SEC에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을 또 조금씩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한순간에 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의미하는 것처럼 큰 상승이 나올지 저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공식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 ETF가 신청되어져 가는 그 진행 과정,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실제로 ETF가 되기 전 단계, 이 SEC 리포팅 단계에 여기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들어와 있고 이 안에 XRP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점점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 또한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보이시죠? 지금 아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반드시 가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프라이버시의 대장격으로 들어가는 지캐시라든지 호라이젠도 나오고 있고요. 리플과 뿌리가 같은 여기 스텔라 루멘도 지금 SEC 리포팅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제 머지않은 시점 ETF 단계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코인들의 또 분산화 작업 해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를 또 운영하고 있죠. 현금 보유액이 벌써 약 4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플 지분을 더 줄였다라고 하네요. 더 현금화를 시킨 거겠죠. 지금 우리가 포모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암호화폐 강세장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저는 또 그 크립토 버블이 깨진 이후에는 큰 경기 침체 이슈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리세션이 또 다가오고 있음을 이 워렌 버핏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5일 기사였거든요. 경기 침체 대비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금 실탄 역대 최대치를 거의 보여주고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약 40%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덜어냈죠. 뭐 그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과 굉장히 연결돼 있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고 뭐 코카콜라와 같은 이런 미국의 대형주들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을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침체가 오기 전에 현금을 크게 장전시켜 놓은 다음에 시장에 큰 붕괴가 왔을 때 아주 싸게 대량으로 매집하는 움직임을 항상 보여줬었거든요. 여기 화살표 쳐놓은 2000년의 닷컴 버블 전에도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많았었고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전에도 현금 보유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한 번의 붕괴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좀 병렬적으로 보면서 크립토 버블 이후에 큰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하면서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리플과 SEC의 법원 중요한 발표 날짜가 있었죠. 바로 1월 15일이었는데 뭐 이때까지든 이전까지든 그들의 브리핑이 좀 나와야 되고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이 있었죠. 언제 그들이 끌어올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참고만 좀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팍소스,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자 기술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싱가포르와 손을 잡으면서 또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USDG를 발표했고요. 최근에 이 팍소스가 차기 정부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 달라 촉구를 하고 있었죠. 이 뒷배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슬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편의점 이 체인 슈츠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 이제 슬슬 편의점에서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네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USDC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활용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이런 코인들이 활용이 되면서 결제에 지원이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 기반의 비트페이와 캐나다 기반의 FCF페이를 통해서 이미 비싼 자동차라든지 명품 의류, 뭐 항공권이라든지 숙박권 모두 다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이미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빗썸이 이마트 24와 손을 잡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락을 까서 QR코드를 찍게 되면 약 1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더리움으로 사먹을 수 있는, 뭐 비트코인을 통해 사먹을 수 있는, 심지어 XRP를 통해서도 이 커피 값을 결제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결제회사 썰피에서 XRP 레저의 기반을 가져오면서 오프라인 상에서도 커피 값을 리플로 결제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에게 왜 리플을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때 확장성이 좋고 약 3,400원의 TPS를 자랑하기 때문에 3초에서 5초 내에 거래가 진행된다라는 거,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자랑하고 있죠. 결국엔 리플은 이 국경 간 결제를 대체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플의 비전이고요. 과거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했죠. 커피를 사 마실 때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면 커피 다 식는다. 그 정도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을 때는 좀 느린 처리 속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블록 크기 하나당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TPS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초에 약 6건에서 7건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리플보다 약 500배 정도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레이어 2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국경 간 결제를 대체하기엔 큰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리플의 3분기 시장 보고서가 릴리즈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거래량이 얼마나 폭등하고 있고 지금 현재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 수량과 또 에스크로 물량이 몇 개 정도 남아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에 대한 비전 투자 여유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은 반드시 비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